라인 디자인 추천. 디자인까지 추천해주네요. 오, 상당히 똑똑한데요. 챗GPT가 자연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네요. 챗GPT에게 환자의 니즈에 대해서도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주면서 서로 디스커션이 되어도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성형치안센터 이치안입니다. 요즘 AI가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죠. 이제는 성형 상담도 병원에 오기 전에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으로 수술 플랜까지 짜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AI가 짠 성형 플랜을 직접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AI는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전문의가 보는 시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눈 사진을 AI에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추천 눈 성형 플랜, 자연유착 플러스 눈매 교정. 오, GPT가 엄청 구체적으로 봤네요. 맞습니다. 이분 눈을 자세히 보면 동공 기준으로 눈뜨임이 절반 정도에서 살짝 더 보이는 정도고, 눈꺼풀 피부도 약간 늘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또렷한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과하게 쌍꺼풀이 드러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라인이 잘 어울리는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매 교정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 없이 경미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좌우 눈 뜨는 힘의 차이가 조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정도 수준에서 조금은 눈을 더 잘 뜰 수 있도록 눈매 교정을 살짝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눈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 아마 눈 좋다는 게 그냥 원래 자기 눈, 자연스러운 눈이라는 그런 의미로 GPT가 사용을 한 표현인 것 같아요. 라인 디자인 추천. 디자인까지 추천해주네요. 네, 남자분들은 보통 쌍꺼풀 라인이 앞쪽부터 진하게 보이는 스타일보다는 중앙이나 뒤쪽에서만 자연스럽게 살짝 드러나는 라인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눈 뜰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라는 표현도 조금 의미가 애매한데요. 만약 눈 감았을 때도 흉터나 라인이 과하게 티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면 그 부분은 맞는 설명입니다. 앞트임은 개인적으로 아주 미세하게만 추천. 수술 전 앞트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저와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다만 챗GPT에서는 아주 미세한 정도의 앞트임을 추천했는데요. 미용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수술까지 결정했는데 변화가 아주 미세한 수준이라면 만족도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디자인 관점에서는 맞는 판단이지만 실제 수술의 필요성과 만족도까지 고려한다면 접근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개, 비절개. 절개, 비절개 선택은 환자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자연유착, 즉 비절개를 추천한 이유는 피부가 아주 두껍거나 지방이 많은 타입은 아니고 붓기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 이런 경우면 부분 절개 고려. 네, 이 부분도 챗GPT가 꽤 정확하게 봤습니다. 라인이 여러 번 풀린 이력이 있거나 실제 지방이 많은 경우, 라인을 좀 더 선명하게 잡고 싶은 경우에는 부분 절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절개까지 크게 필요한 눈은 아니지만 이런 조건들이 있다면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오, 상당히 똑똑한데요. 이제 다음으로 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는 얼마나 잘 분석할지 기대가 되네요. 측면선을 길어보면 제일 가까운 편인데 몇 가지 되면 아침이 생기는 타입이 가까워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잘 봤고요. 비근, 눈 사이 시작점이 낮은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 시작점은 사실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준을 이제 안구나 앞볼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이 정도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낮은 편은 아니에요. 평균이거나 그보다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직관보선보다 네, 남자는 무조건 직선 또는 약간 곡선이 이르는 형태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연스러운 남자 직선코 방향 자체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실제로 얼굴 골격이나 눈매 분위기를 봤을 때 과하게 높고 화려한 코보다는 중심감을 정리해주는 방향이 더 잘 어울리는 타입입니다. 비주 살짝만 내려 안정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비주를 살짝 내려 안정감을 준다는 표현은 현재 상태로는 정확한 접근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비순각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세련되지는 못한데, 이것을 비주를 내리는 것보다는 비순각의 인중 쪽 부분을 앞으로 빼주면서 각도를 교정하는 것이 더 이쁜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코 장점을 보시면 코 길이 자체는 괜찮음, 매부리 심하지 않음. 매부리가 심하지 않다고 했는데 매부리는 심한 편이죠. 비주, 인중, 각도 무난. 비순각이 예각이긴 하지만 동양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무난한 편입니다.
들착 느낌이 없음. 들착 느낌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처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면 퍼짐이 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부분은 동의합니다. 재료 자체는 좋은 편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한 표현이고요. 아마도 수술 전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포인트. 비근 시작점이 낮다. 네, 챗GPT는 비근 시작점이 낮다라고 봤고요. 코끝이 낮고 처진 것을 지지력이 약하다, 라인이 끊겨 보인다라는 표현으로 쓴 것 같아요. 아주 화살코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아래로 향하는 느낌 있음. 살짝만 회전 보정하면 세련되짐. 이 부분은 정확한 것 같아요.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남자 직선코 플러스 미세 직반. 이마 코, 코끝이 부드럽게 연결. 너무 화려하지 않음. 남성적인 분위기 유지. 역태 개선이 큼. 현재 얼굴엔 이 방향이 가장 고급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좋은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챗GPT에게 환자의 니즈에 대해서도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주면서 서로 디스커션이 되어도 좋겠네요. 추천 재료 코끝, 비중격 우선. 비중격 기반의 코끝 성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아마 아직 챗GPT가 아직은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비중격 단독보다는 늑연골을 추가해서 쓰는 추세라서 이 본 환자도 자가 늑연골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재료 추천 경우는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해서 비중격을 늑연골, 기연골을 비중격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콧대는 나전에서 중간 높이의 2-3mm 정도 느낌의 보형물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랑 의견이 다르네요. 저는 콧대 높이를 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이 저랑 가장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수천 높이가 가장 잘 맞는 타입. 수술한 티 안 나는데 잘생겨진 느낌. 수술한 티 안 나는데 잘생겨진 느낌은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형물을 쓰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모두 동의합니다. PR 스타일, 화려한 직반버선, 과한 코끝 연장, 높은 비근, 과한 실리콘. 네, 뭐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턱은 강한 편이 아님. 이목구비가 부드러운 타입. 자연스럽게 중심만 잡아주는 방향, 여긴 동의하는데 환자분 이목구비가 부드러운 타입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부드러운 타입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최종환. 자연 직선 코, 비중격 코끝, 미세 코끝 회전 교정, 낮은에서 중간 콧대, 남성 자연형 디자인. 비중격 코끝은 트렌드에 맞게 기직늑이든 자가늑이든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챗GPT가 자연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네요. 코는 전반적인 상황 분석은 그래도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적인 코 모양에 대해서는 챗GPT가 환자에게 어울리는 코를 딱 생각하고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때나 맞는 것 같은 직선 혹은 자연 이런 문구를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는 좀 못 따라가는 느낌도 있었고 이건 원장님들마다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추구미가 저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게 수술 플랜을 집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AI는 사진이라는 데이터는 보지만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봅니다. 피부의 두께, 근육의 힘, 심지어 환자분의 말투나 표정에서 나타나는 움직임까지 고려해야 하거든요.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제한적인 정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상담 전 나의 고민을 정리해주는 훌륭한 가이드로요. AI가 짚어준 내용을 바탕으로 원장님과 상담을 나눈다면 훨씬 더 깊이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AI를 통해 성형 상담 플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진 입장에서 AI 발전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는 정보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실제 수술은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뒤에 결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워지는 첫걸음이니까요. 지금까지 성형치안센터 이치안 원장이었습니다.